안녕하세요. 유아커입니다. 오늘은 유니클로 이야기의 2장 플리스의 대히트 SPA 방식의 확립편을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유니클로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라고 하면 다들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편하게 후리스라고 부르는 플리스죠. 오늘은 플리스의 대히트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플리스의 히트 요인을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상품력, 저렴한 가격, 공급력, 이렇게 세 가지가 2,600만 장의 판매를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상품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클로에서 판매하기 전에는 플리스라는 것의 이미지는 추위를 막는 방한복의 소재나 겨울옷, 등산용 이런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기능성 소재, 옷 이런 거에 그쳤기 때문에 색상 역시 한정적이었으며 디자인도 매우 단순함에 그쳤죠. 유니클로는 보다 캐주얼하고 일상적인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초기 15가지 색이었던 플리스는 1년 만에 51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플리스를 방한복에서 캐주얼 의복으로 만드는 상품력 혁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클로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플리스는 5,000엔 이상의 고가 기능성 의류였습니다. 5,000엔이면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어느 매장에서나 플리스는 5,000엔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고객들의 인식 속에서 플리스는 고가라는 고정관념이 생겼죠. 그러나 유니클로는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1,900엔이라는 초저가로 만들어내어 플리스를 일상용품의 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제조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00만 장을 판매한 플리스는 공급력에서도 성공했습니다. 플리스라는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플리스를 만들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리드타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예측이 어렵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유니클로는 1장에서 말씀드렸던 SPA 방식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컬러, 사이즈의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유니클로의 SPA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대량 생산을 위해 세운 중국 생산 공장에 본사 인력을 80명 파견하여 매일 공장을 순회시켰습니다. 중국 공장은 임금이 낮아 원가를 낮추는 큰 효과가 있었지만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순회만으로는 중국 공장의 생산 퀄리티를 높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마다 일본 안에 있는 30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실제로 중국으로 파견하여 기술 지도를 하였습니다. 실제 중국 기술자들의 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기술자들 역시 명맥이 끊길 뻔했던 자신들의 기술을 후대에 전수한다는 생각에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를 유니클로는 장인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중국 생산 공장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았을 경우 재고 처리에 대해 매우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는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가져가며 공급 시스템에서의 더욱 견고하고 긴밀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 신용, 그저 말이나 감성적인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 바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수단임을 유니클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1998년 6월 야나이 사장은 전사적 ABC 개혁을 선언하며 그 중에서도 공급망 관리의 재구축을 지시하였습니다. 생산 시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가치 사슬들을 수직적으로 체인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기획, 소재 조달, 생산, 물류, 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니클로만의 체인화로 효율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공급망 혁신은 이토 요카도라는 회사가 먼저 시행했었습니다.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이토 요카도라는 회사에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폴로 셔츠는 없나요? 물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가격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토 요카도는 소재 제조업체, 봉제 전문 업체를 각각 계약하였습니다. 이상하죠? 한 곳에서 만들면 바로 더 싸게 만들 텐데. 그러나 실제 생산 공정 간에 발생하는 중간 이익, 즉 양산 효과가 발생하여 최종 가격이 쉽게 오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토요카도는 이 사이에 발생하는 양산 효과를 0에 수렴하게 하여 각 공정에서의 최저 가격으로 2,900엔에 소비자에게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2장에서 캐치해야 할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출 데이터와 생산 간 연계성 증대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600만 장이라는 물량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해외 생산을 이미 염두에 둔 전략들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스, 이 상품 자체의 상품력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니클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다음 편 3장, 실패가 유니클로의 가장 큰 힘에서는 유니클로가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길, 잠들기 5분 전, 가볍게 얻어가는 요약허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